경제적 생계형 에스테티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너무 반가워요. 원장님, 뷰티 업계에서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17년, 20년 됐네요. 이 업계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일을 시작을 한 건 아니고요. 사실 어릴 때 제가 다른 과를 전공을 했었는데 그 다른 분야의 일을 했었어요. 일을 하다가 제가 이 일을 어느 정도까지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 그냥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자로서의 전문적인 어떤 직종이 아니면 정말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고 그 중에서 제가 에스테티션이라는 어떤 직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연하게 그럼 내가 여기 도전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약간 제가 전문적으로 또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고 경제적으로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먼 미래를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하게 되면 좀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원장님 너무 선견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 일을 한국에서는 하려면 국가 자격증을 따야 돼요. 학원을 갔었어야 돼요. 전문 학원 비용이 들잖아요. 사실 그때는 제가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고민 그 돈 투자하면서 만약에 내하고 안 맞으면 내 얼굴이라도 관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여기 처음부터 이 피부가 좋아서 생각을 하시던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요. 경제적 생계형 에스테티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다 보니까 분야의 매력을 느끼고 프라이드도 느끼고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 분야라서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물론 저도 그랬지만 일단 나를 예뻐지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예뻐지게 할 수 있다. 근데 일단 들어와 보니까 이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나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그동안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에스테틱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잘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좋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작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원을 나와서 다른 샵에서 경력을 쌓고 샵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직접 오픈하셨나요? 바로 오픈을 하지 못하죠. 제가 기본기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샵에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대단하세요, 원장님. 샵을 오픈했을 때 첫 시작은 1인 샵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1인 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간판 없이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진짜 너무 대단하셔요. 근데 지금은 한국의 중심 강남에서 이렇게 샵도 크게 하시고 학원까지도 겸해서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직원을 가장 많게는 몇 명까지 두셨었나요? 사실 직원하고 같이 일해보진 않았어요. 제가 항상 1인 샵으로. 왜냐면 제가 어릴 때 학교 시절에는 직원들이 있는 샵들이 많았지만 저희가 차츰차츰 1인 샵들이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마음 맞는 선생님 찾기도 힘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구하다가 제가 채용을 못하고 아예 1인 샵으로 꾸준히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있어서 혹시 샵을 크게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게 샵도 크게 하고 제 꿈이 제가 페이스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디 관리도 하기 때문에 재활 운동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을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피트니스 쪽으로도 연관 지어가지고 또 만들고 싶다는 막연한 꿈도 많이 꿨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조금 교육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좀 확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꾸는 꿈이었어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원장님 손맛을 보시려면 그분들이 이제 서울까지 오셔야 되겠네요. 가장 오래된 단골 고객은 원장님한테서 관리를 몇 년 동안 받으셨죠? 제가 부산에서 계속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오픈을 해서 1인 샵으로 운영한 지가 꽤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과 끝을 거의 같이 서울 오기 직전까지 하신 분이 거의 한 7, 8년 정도 되신 분들이 꽤 계시죠. 그래서 간간히 지금도 부산에서 연락이 오신 분도 계세요. 네. 원장님 손맛을 보시려면 그분들이 이제 서울까지 오셔야 되겠네요. 한 번씩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제가 그 경력은 네. 아주 오래되신 분들보다는 길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네. 초보 시절 아까 청소부터 시작을 네. 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이제 오픈을 해서 원장으로서 시간은 네. 많이 길지는 않죠. 근데 그 단기간에 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꾸준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고객님들에게 있어서 원장님은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한 번씩 왜 고객님들이 저를 좋아하지라는 생각은 네, 했었어요. 네. 어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샵을 다 둘러보시고도 저희한테 와서 네. 좋아해 주시고 길게 함께 해 주시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딱 직접적으로 하시는 걸 네. 듣고 아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원장님은 고객을 그 관리를 할 때 항상 진심이 느껴진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손의 느낌이 네. 진심이 담겨 있는 느낌이 네. 든다 누워 있으면 네. 그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네. 저는 피부 때문에 왔는데 힐링하고 갑니다. 이런 말씀을 네.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진정성이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많은 분들한테 하지만 그런 기본 어떤 자세 제가 100% 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네. 고객분들한테는 100%는 아니지만 네. 80, 90%는 분명히 네. 전달이 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네. 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지금도 교육도 하시고 고객님 관리도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어떤 마인드로 아직도 고객님 케어를 직접 해주고 계시나요? 제가 사실 서울에 네. 와서는 네.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고 시스템화 네. 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네. 왔지만 네. 그 교육이라는 게 네. 그냥 입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네. 실전으로 그 고객을 대하는 방법 그리고 스킬 그리고 임상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실전 교육을 네. 하기 때문에 실전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거를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네. 손을 놓게 되면 그 네. 감각이라는 게 네. 사실 우리는 손끝에서 그 맞아요. 나오는 에너지 네. 그리고 감각 이런 거를 네. 느끼게끔 하고 고객들을 어떤 식으로 케어해야 된다는 네. 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네. 제가 도태되고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 있어야만이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을 케어는 네.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분들을 네. 케어를 하고 그 네. 느낌과 임상과 방법적인 면을 네. 알려드리는 게 교육적인 네. 효과에서는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계속해서 이 에스테티션으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그 진심이 담긴 네. 마음으로 관리를 하는 거를 이어간다면 고객들도 알겠지만 원장님들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 제가 영상보다 더 좋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진짜로요. 진짜요. 그래서 진짜. 원장님이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질린다, 그만두고 싶다, 힘들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세요? 죄송한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물론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탄탄하지가 않으니까 처음에는 뭐 임대료만 벌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하나씩 뭔가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꿈이 생겼고 그 꿈을 통해서 제가 또 성장해 있는 모습을 또 보게 되고 와 어떤 분야에서 내가 이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행복감을 느끼게끔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건 천직이자 다른 사람이 만약 이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이쪽 업계를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나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분야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후회해 본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없다면 진짜 거짓말이고요. 원장님 이 업계에서 거의 20년 동안 일을 하셨잖아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업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거를 봐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나가는 것 같으세요? 우선 이 일을 돈 벌려고 오는 분들 물론 경제적인 거 중요하죠. 그게 기본 바탕이 안 되면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일은 또 다른 하나의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과의 소통하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우리 손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본으로 해서 뭔가를 이끌어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넣어주고 이렇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은 반드시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역으로 무조건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아마 이 일에서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머물려는 사람, 그 성장에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성장을 끝없이 못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도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 네. 이 일을 좀 재미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고민을 하지 않는 분들이 힘든 일이야 하고 손을 놔버리더라고요. 이 일이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을 네. 했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좀 힘들지 않게 네. 잘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안 했을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원장님도 혹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으셨나요? 만약 있으셨다면 어떤 마음으로 버티셨나요?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힘들 때는 분명히 있죠. 네. 그거는 없다면 진짜 거짓말이고요. 고의가 아니지만 네. 어떤 문제가 생겨서 클레임이 들어왔을 네. 때도 있었을 거고, 네. 그런 부분은 대처하는 때도 힘들었을 수도 네. 있고, 그리고 뭐 운영이 조금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제가 힘을 받아준 거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를 네. 좀 지지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믿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힘인, 제가 뭔가 조금 잘 안 되고 무너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슬럼프라는 게 분명히 사람들은 맞아요. 오니까. 그럴 때는 항상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흘러가는지. 네. 그래서 제가 교육을 손을 놓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러 다니고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열을 가지고 있었으면 네. 하나를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네. 것 같고, 끊임없이 공부하러 다녔던 게 네.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네. 그 원동력. 그 남편도 네. 왜 안 되지? 라고 했을 때는 그걸 고민하는 데 대해서 네. 옆에서 좀 서포트 해주고. 네. 너무 좋은 남편분을 두신 것 같아요. 원장님이 일을 하시면서 어떨 때 보람을 느끼세요? 가장 큰 보람, 고객님들한테서 오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의 만족도, 네. 그 피드백, 네. 그리고 웨딩 관리를 해드렸는데 네. 만족해서 가셨다가 네. 나중에 아기 가졌는데 네. 원장님 이거 갈래요. 그리고 아기 낳았다고 또 오시고, 네. 뭐 육아하시면서 너무 힘드니까 네. 원장님밖에 찾을 데가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또 오시고, 지속적으로 저를 찾아주시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계속해서 네. 좋은 면으로 봐주시고, 그런 것들이 엄청 큰 힘이 되고 그런 만족도가 또 하나의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은 진짜 복지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마다 다 에너지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메디테이션들이 고유의 에너지를 얼만큼 증폭시키느냐, 이게 가장 큰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교육을 받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거기서 거기네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물론 내가 시간과 경제적인 돈을 투자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고 하는 과정 중에서 만족도가 높은 과정도 있었을 거고 좀 낮은 과정도 있었겠죠, 분명히.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다르네. 이거는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교육이네. 그 차이지, 분명히 어떤 교육이든 언젠가는 써먹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라도 100만 원치 교육이라면 그 100만 원의 가치가 그 당시에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행착오가 안 겪으면 좋겠죠. 더 양질의 교육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눈이 잘 안 키워져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제 눈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도 제 마인드는 교육은 무조건 중요하고 어떤 교육이든 한 가지는 남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교육이 다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